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한번 간단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중요한 레이어의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리터칭하기.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포토샵으로 좀 얼굴을 보정하거나 몸매를 보정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 또 예전에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건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주로 벡터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포토샵은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포토샵에서도 이런 벡터 쉐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타이포그라피를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문자를 어떻게 입력하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했던 거 조금 복습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어떻게 영역을 선택하느냐를 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 그래서 그런지 포토샵에서도 어, 그렇게 어느 영역을 선택하는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제가 펜툴이라고 했었고, 좀 여러분 저번에 처음 배운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 펜툴은 많이 다뤄볼수록 점점 자기가 더 손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펜툴을 좀 더 많이 사용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펜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던 것들 조금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 툴에서 우선은 내가 간단하게 이 부분만 도형으로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선택 툴에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옮길 수 있고요. 이미지를 내가 이미지를 옮기고 싶다 할 때는 이 이동 툴로 가서 이동을 하면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제할 때는 커맨드 D, 맥은 커맨드 D고, 그리고 윈도우 쓰는 사람은 컨트롤 D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럼 전 단계에서는 커맨드 Z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이 안에 꾹 누르면 더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고, 다음에 이 자석 툴을 사용을 하며, 자석 툴 안에 이 라쏘 툴을 사용하면 좀 더 유기적인 형태로 간단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대강 잘라서 느낌만 보고 싶다 할 때는 라쏘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직선적인 거 빠르게 딸 때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자석 툴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 따라 그려지게 됩니다. 네,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붓 크기를 키우는 단축키가 있는데 대괄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고요. 대괄호로 붓 크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가서 붓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붓을 소프트하게 하면은 이렇게 꼭 스프레이를 칠한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함을 없애고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은 대충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툴을 쓰게 될 건데요. 펜툴이 어딨죠? 펜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펜툴로 따고 내가 좀 더 수정하고 싶다. 그럼 이 하얀색 부분 선택 툴로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정확하게 곡선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러면 패스 패널로 가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커맨드 J 또는 컨트롤 J를 누르면 그 부분만 복사가 돼요. 그래서 배경이 사라졌죠. 이제 이 부분도 빼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패스 툴로 가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 펜 툴로 다시 가서 제가 없애고 싶은 부분을 따줄 거예요. 주고 다시 이 패스 채널에서 커맨드 또는 컨트롤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고 아까 만들었던 레이어에서 이 부분을 딜리트해서 삭제를 해주면 이 부분만 이렇게 패이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아마 여러분 과제를 하면서도 펜툴이나 또 다르게 선택하는 툴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저희 저번 시간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중요한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란 층이랑 겹,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포토샵에서는 보통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합성하고 변형을 하다 보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합성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너무 좀 오버돼서 뭐 보정이 됐다거나 할 때는 원본 이미지가 살아 있어서 다시 작업을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본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레이어 여러분이 이번에 숙제하면서 많이 써보고 좀 이해를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대부분 디자이너가 많이 하는 건 원본 이미지를 하나 살려두는 거예요. 보통 내가 합성을 하기 전에는 뭐 그 과정 때마다 이미지를 복제를 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본 이미지를 하나 보존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끌어당기면 한 개의 이미지가 새로 생기고요. 아니면 또는 우리가 선택하고서는 커맨드 J 또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한 이미지를 복제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 그 선택 툴을 우리가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 이렇게 복제한 이미지는 원본이라고 명시해서 지금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눈을 꺼둘게요. 레이어 패널을 보면은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층층이 겹쳐집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위에 C반이 있죠. 이 C반을 다른 레이어들이랑 겹쳐볼게요. 보면은 가장 이 레이어가 위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변형해서 막 옮겨볼 수도 있죠. 원본들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또는 중간에
이렇게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 채워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낙서를 해도 이 빈 레이어에다가 낙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을 꺼버리면 다시 예전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텍스트 레이어라고 텍스트가 써져 있는 레이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네모난 그 표시가 있는 거는 그 쉐이프 레이어라고 해서 벡터 형식의 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형 툴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벡터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맵이 아니라 벡터기 때문에 확대해도 그렇게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아요. 손상이 되지 않고 확대하거나 줄여도 수정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두면 원본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이것도 확대하거나 줄여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통 레이어인데요. 그럼 이런 보통 레이어는 확대하거나 줄이면은 이미지가 보면은 훼손이 잘 돼요. 이걸 엄청 확대하면은 이렇게 픽셀화 되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훼손이 되는데 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두면 아무리 이제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픽셀이 깨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간략하게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다른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진 리터칭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번엔 인물 리터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눕기 따기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물 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물 보정에 대해서 함께 좀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델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예요. 근데 아마도 리터칭 연습을 위해서 좀 사용하게끔 된 이미지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이 이미지를 잘 보정해 봅시다. 보통 이미지를 보정을 하는 이유는 잡지 같은 이미지에서는 좀 정말 결점 없는 피부 표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 보정을 꼭 들어가곤 해요. 그래서 약간의 잔주름과 거친 피부결 그리고 이런 잡티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게 바꿔줘서
이런 데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모델이 걸친 옷, 액세서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잡티 같은 거를 가릴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은, 그리고 이거를 위해 만들어진 툴은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 5개가 나오는데 보통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쓰면은 여기 잡티 있는 곳에다가 클릭하면은 잡티가 사라져요. 신기하죠? 이렇게 크게 들이지우면 주변에 있는 살색이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살색에 비슷하게 맞춰줘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잡티가 좀 많아서 다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다른 것도 볼게요. 이 힐링 브러쉬 툴은 지금은 여기 지금 사방이 좀 잡티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이 툴을 거의 쓸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잠깐 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오고 싶은 부분을 옵션 또는 Alt를 누르고 가지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고선요, 자기가 덮고자 하는 여기 부분을 여기에 덮고자 했을 때 클릭하면요, 그 부분이 이렇게 가져와져요. 그리고 저기 십자가 부분에 여기를 가지고 오고 있다, 복제해 오고 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패치 툴은요, 또한 내가 여기를 다른 데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 전에 그 선택 툴에서 배웠던 것처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 매끄러운 살결 부분으로 가져가서 그 부분을 대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왔지만 주변 살색이랑 맞춰서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피부결 표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금 레이어, 백그라운드가 주로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잠금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커맨드 J 해서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위에는 냅두고요. 이 밑에 있는 레이어, 이 위에는 잠깐 꺼둘게요. 잠깐 눈을 꺼두고 이 밑에 있는 레이어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피부결을 좀 더 우리가 피부 포토샵을 할 때 대부분 블러지를 많이 한다고 하죠. 보면은 블러 처리를 하면은 이 부분이 블러리 약간 흐려지면서 그 자세한 잡티나 모공 같은 게 다 덮여져요. 그래서 대부분 사진 보정을 할 때 이렇게 블러 처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 한 명 한 명 눈, 코, 입 다 빼가면서 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문대고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다시 전으로 되돌리고 이 전체 화면에 대해서 블러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에 들어가서 블러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블러를 들어가 줄게요. 가우시안 블러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살짝 블러리해져요. 그 경계가 흐려져요. 경계가 흐려지면서 잡티 같은 게 좀 더 부드러워 보이죠? 그 경계선들이 딱 흐려지면서 좀 더 흐리고 매끄러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원본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원본을 살린 거고 이게 블러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더 살결이 부드러워 보이는 대신에 그 대신에 뭔가 윤곽은 또렷하지 않아요. 뭔가 흐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거를 켜준 다음에 위에 레이어에서 지우개를 써줄 거예요.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지우개를 써주고 붓을 좀 조절해 줄 거예요. 소프트하게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좀 저는 그렇게 효과가 부드럽게 은은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서 투명도는 한 30 정도로 해서 살짝살짝 해볼게요. 그래서 이 위에 원본 레이어예요. 원본 레이어를 한 다음에 조금씩 지워줄게요. 그럼 조금씩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밑에 레이어를 잠깐 꺼볼게요. 이렇게 밑에 우리가 블러리한 이미지만 슬쩍슬쩍 가져오기 위해서 밑에다가 블러 처리된 이미지를 깔아놓고 그 부분이 보이게끔 위에 레이어를 지우개로 살짝살짝 지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블러리된 이미지는 굉장히 뭔가 눈, 코, 입이 흐려졌죠. 옆으로 이렇게 블러로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블러 처리된 매끄러운 피부결만 가지고 오고 눈, 코, 입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원본 이미지를 대비가 강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피부와 또렷한 눈, 코, 입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다시 위에를 켜고 피부 부분만 가져올게요. 눈, 코, 입은 빼고 피부만 지워가면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우리 레이어는 원본을 보존해줬다고 했죠? 이거를 나중에도 쓸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보존을 하고 두 개를 컨트롤 G 해서 묶어둘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눈을 꺼둘게요. 그리고 이 위 레이어들은 합쳐줄 거예요. 그러면 합치고 싶은 두 레이어를 합친 다음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머지 레이어 둘을 병합해 줄 거예요. 머지 레이어를 하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됐을 때 힐링 브러쉬 툴을 쓰면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아까 블러 처리로도 좀 부족했던 부분을 클릭을 해서 좀 더 피부결을 다듬어 줍니다. 블러 처리를 더 했으면은 당연히 부드러운 피부 표현이 당연히 됐겠지만, 그러면 그 대신에 좀 더 부자연스러움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게 블러 처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피부를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컨실러를 발라주는 것처럼 피부결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피부결이 조금씩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꼼꼼히 진행을 해도 되고, 저는 여기서 살짝 더 보기 좋게끔 모델을 보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쓰는 게 필터에 들어가서 리퀴 파일에 들어가면요, 얼굴을 좀 더 보정하기 좋게 보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전에 그 툴박스에서 있었던 손가락 툴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손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뼈 부분을 살짝 다듬을 수 있어요. 볼살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턱이 좀 더 갸름하게끔 보완할 수 있습니다. 턱을 짧게 하고 싶다 이러면 턱을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는데, 턱이 좀 짧으신 분인 것 같아서 턱도 자, 길게 늘릴 수 있고요. 이마가 넓다 하면은 이미지가 아쉽게도 여기가 짧아서 저렇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은 해둘게요. 이렇게 얼굴에 윤곽을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퍼커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브러쉬가 있는 부분을 작게 해줘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작아졌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툴을 사용해서 다시 이 부분을 살짝씩 클릭하면은 눈이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또 이거는 새로 생긴 기능인데, 포토샵에서 아예 얼굴을 수정할 수 있게끔 나온 툴이라고 해요. 이렇게 인식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눈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꼬리를 올릴 수 있고요. 코를 짧게 하거나 길게 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얼굴을 보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요. 원본을 켜고 한번 예전 거를 볼게요. 얼굴이 좀 더 갸름해지면서 길어졌죠? 이런 식으로 얼굴과 몸매를 포토샵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성을 위해서 마스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도형 안에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한 뒤에 모양 안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부분의 사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미지는 조금씩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마스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마스크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을 해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우선은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맞춰줄 거예요. 이 이미지를 흑백으로 맞출 때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에 들어가서 모드에 들어가서 그레이스케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환됩니다. 디스카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흑백 이미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미지 보정을 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커맨드 M을 눌러주면 커브가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 어두운 거는 여기에 그 사진에서의 어두운 부분을 말하고요. 이렇게 밝은 부분은 사진의 밝은 부분. 여기는 뭐 이런 배경 이미지가 되겠죠. 밝은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이 만지다 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이쪽으로 가면 이미지가 밝아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근데 보통 사진에서는 좀 더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봐서 알겠지만 밝은 데는 더 밝게 하고 싶고 어두운 데는 좀 더 강하게 어둡게 하면서 그러면서 대비 있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좀 명확한 사진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밝은 데는 살짝 더 밝게 해주고 이 부분은 당겨서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서 어둡게 해서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사진에 그렇게 적용을 해둘게요. 이렇게 좀 더 대비가 되도록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밝은 부분은 쉽게 좀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 인물만 가져오고 싶은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마술봉툴. 마술봉툴은 그 색깔을 그 물이 지어 있는 색깔의 영역을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이 톨러런스를 보면은 숫자가 높을수록 그 비슷한 색깔들을 더 많이 가져와요. 만약 이게 10으로 설정이 돼 있었을 때 클릭을 하면은 이 정도가 비슷한 색깔이라고 10을 설정했을 때 이 정도 비슷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한 70으로 바꿔줘서 클릭을 해주면요. 이렇게까지 색깔의 영역을 넓혀서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코까지 선택이 돼서 한 50 정도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면 딱 제가 원하는 배경만 이렇게 선택이 딱 됐어요. 이 레이어에서 선택 부분을 삭제해 줄게요.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이미지에다가 다른 이미지를 합성시키고 싶은데요. 저는 나무 이미지를 가져와서 합성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가 이게 흑백이기 때문에
숲의 이미지도 같이 어울리게끔 흑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똑같이 모드에 들어가서 그레이스케일로 색깔을 버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겨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OK로 해서 이동 툴로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이 위에가 밝으면은 전 머리 부분에 어둡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뒤집어 줄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사람을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또 이미지를 넓혀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씌울 레이어는 제가 마스크 씌우고 싶은 형태는요, 밑에 있어야 되고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lt 또는 옵션을 있는 상태로 이 제가 넣고자 하는 레이어와 그 사이에 둘을 이렇게 대면요, 이런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옵션이나 Alt를 누르고 레이어와 레이어의 사이를 이런 표시가 날 때 클릭을 해주면 이 이미지가 아래에 있는 형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마스크 효과라고 해요.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쓸 수 있는 벡터 쉐입이나 쉐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포토샵은 비트맵을 다루는 툴이지만 벡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우리가 이미지를 딸 때 사용하던 펜 툴이고요. 다음에는 여기 쉐이프 툴입니다. 그래서 이 두 툴에는 벡터 이미지를 포토샵 파일에서 생성을 해서 깨지지 않고 깨끗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포토샵 저번 시간에 펜툴을 사용할 때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죠.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밑에다 대고 움직이지 않게끔 잠궈 놓은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고서 연습하는 훈련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 찍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지를 사용을 해서 펜툴을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벡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쉐입 툴인데요. 도형을 그릴 수 있어요. 사각형을 그리면은 일러스트와 똑같은데요. 여기 안에 이런 원이 있죠? 원을 가운데로 가져오면 끝을 더 둥글게 굴리고요, 사각형을.
밖으로 뺄수록 직선으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둥근 사각형과 그냥 사각형,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원도 만들 수 있는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Alt 또는 옵션을 누르고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작하게끔 할 수 있어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Shift까지 누르면 비율이 딱 맞는 원을 쉐입에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쉐입 툴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저장돼 있는 툴들을 다양한 쉐입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깨끗한 벡터 이미지예요. 네, 벡터 이미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쓰려면 이미지에 텍스트를 넣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텍스트를 넣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로렘 임썸이라는 이건 더미 텍스트,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우선 채워주는 텍스트가 나타나고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위에 상단 메뉴를 보면 폰트를 조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폰트 종류, 폰트 패밀리, 굵기, 그리고 폰트 크기를 생성할 수 있고 여기 정렬에 대해서 수 있고 여기는 글자의 색, 조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글자의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타입 툴을 꼭 눌러보면 지금은 가로로 썼는데 이렇게 세로로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글자를 쓰는 대로 선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영역을 선택하듯이 지금 이렇게 글자가 써졌으면 이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좀 더 크게 티가 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바로 글자에 대한 선택 영역이 그대로 났죠. 여기서 우리가 꼭 전에 마스크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만 커맨드 J로 따오면 이렇게 글자 안에 사진이 마스크 효과처럼 쉽게 채워질 수 있어요. 이건 지울게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다시 첫 번째 호라이즌 툴을 선택해 주시고 문단을 쓰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맞춰서 쓰고 싶을 때 툴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드래그를 해서 하면은 이렇게 더미 텍스트가 바로 나오고요.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있다 이러면 가져와서 쳐놓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위에는 되게 대략적인 것만 있어서 더 자세하게 자간이랑 행간을 조절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패널 위에 가면은 캐릭터를 가져오면 좀 더 자세하게 변환할 수 있어요. 글자를 좀 더 조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쓰고 싶은 폰트를 고르고 폰트 패밀리를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간이 이 글자 크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글자가 다 지금 뭉쳐있죠. 여기서 넓게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서 자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문자로 다 썼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줘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부분만 높여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번엔 안 할 거고요. 여기에 글자 색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는 뭐 기울기 또는 대소문자, 그리고 뭐 밑줄 뭐 약간 중간에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거, 이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고, 여긴 특수 기호를 넣을 수 있고, 여긴 제가 원하는 언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외곽선 처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 포토샵에서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